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데 열중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경제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가운데 하나죠. 바로 해외 파견 노동자. 이 노동자들이 지금 전원 다 북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파견 노동자가 모두 10만 명 정도인 걸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90%가 지금 중국에 파견이 돼 있거든요. 북한 김정은의 사치 생활에 필요한 외화벌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돈줄입니다. 그런데 먼저 러시아에서 외화벌이 노동자로 있던 탈북민도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당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건설 지도국 소속으로 러시아에 가서 건설 부문에 해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우리가 내는 계획금이 있습니다. 한 달 일하는 돈에서 계획금을 다 빠지고 나면 그 차례된 돈이 그저 별반 없습니다.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우리가 돈도 못 받고 이런 적도 있어요. 뭐예요? 자, 얼마 전에 그 유럽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파견 노동자들 이 비자가 만료되면서 북한으로 지금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중국에서 아예 대놓고 북한한테 야, 니들 다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선언을 했다면서요. 예. 최근에 보도를 나눈 거 보니까 비자가 만기된 북한 인력들의 빨리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중국이 북한에 그런 이제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북한 노동력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는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네. 최근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 관계, 그렇죠. 또 북한과 중국과의 이 삼각관계를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북한으로서는 제일 힘들었던 기기가 최근에 바로 이 코로나 방역 기간, 이 3년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경을 봉쇄하고 북한이 이제 이걸 견디느라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만약 북한이 중국이라는 뒷배가 없었으면 오늘의 북한이 없었겠죠. 그랬겠죠. 그러니 중국이 지난 김정은 집권 10여 년 동안에 시진핑이 그래도 북한에게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니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감사하다고 먼저 왔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먼저 찾아간 건 푸틴을 찾아간 겁니다. 러시아를 갔죠. 그렇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이런 전쟁이 코로나가 점차 끝날 때 터지면서 북한의 무기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했고 그래서 서로 맞아떨어져서 김정은이 푸틴한테 먼저 갔고 그 이후에 푸틴이 얼마 전에 또 북한으로 오고 왔잖아요. 지금 또 북한 대표단이 대거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쭉 보고 있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좀 섭섭한 감을 느낄 기분이 수가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계속 도와준 건 중국 형님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시 무기를 파는데 돈맛을 들인 김정은이 완전히 지금 푸친 척에 기울어져 가지고 매일 형님 명함에 라블레터도 보내고 계속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아니 이거 실집 어마어마한 인력이 중국에 와서 이래서 돈을 지금 벌어서 가고 있는데 이 돈은 이하면 한 번에 현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들어가니까 이건 보지 못하고 무기를 팔아서 들어오는 러시아의 돈만 큰 거로 생각하는 김정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시진핑이 좀 약간 소원한 감을 느끼고 실제 중국이 얼마나 큰 존재인 걸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다. 어허. 그래서 지금 인력 비자 만기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더 크게 보면 지금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라는 이 존재가 동북아에서는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유럽에 올인해야 되겠는데 무기가 필요하니 갑자기 북한으로 다가왔고 동북아 정세의 흐름에 지금 푸틴이 끼어든 겁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이 동북아시아를 미국과 둘이서 아하. 이거 좀 관리해야 되는데 푸틴이 나타남으로써 결국은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을 받고 이러다가 북한이 통제 지역 밖에 나가서 7차 핵실험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불안감이 동시에 지금 중국 지도자들의 심리에 교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푸틴하고 어울리는 김정은을 좀 길들여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예. 그런 차원의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 이런 소원한 관계, 이런 갈등 관계 오래 갈 거냐? 이렇게 완전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겠느냐 이건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둘의 관계가 순망치 아니잖아요. 네, 절대.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있으면 다시 김정은도 그렇죠. 또 중국에게 이제 굽어 들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일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면에서는 김정은은 물 들어왔을 때 너를 줘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군요. 러시아가 지금 무기를 달라고 할 때 빨리 생산해서 현찰을 받자 이런 데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상화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아주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